네, 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OBS 현재 시각 8시 31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월요일 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 후보에 몸담았던 OBS 이수강 기자가 전해줍니다.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 전해줘요.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이수강 기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순삭 드셨나요? 제가 한 목요일 금요일부터 좀 감기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맞아요. 코에 지금 예, 감기 목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네. 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긴 것 같아서. 아유, 아니에요. 지금 듣기로는 전혀 괜찮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예. 전혀 괜찮습니다. 주말에 방송 준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 다녀왔습니다. 예. 아파도 병원 가고 방송 준비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얼른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그래도 준비하신 내용들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볼 텐데요. 이수강의 강한 정치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뭔가요? 지금 모든 정치 뉴스 중에 제일 핫한 뉴스가 네. 이거 같습니다. 그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논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처음 알려진 거는 지난 4일인데요. 예. 그 CBS 논설실장이 자기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에 한동훈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이 있다 이런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는데 예. 한동훈 후보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김 여사가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크게 경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른바 일십 이제 요즘 말로 읽고 하면? 나서 네. 씹고 예. 방송용 안 해요. 죄송합니다. 예. 방송용에 적합한 건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시당했다라는 예. 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 논설실장이 이제 전문을 공개한 건 아니고 예. 취재 내용을 재구성했다라고 하면서 문자를 이제 텔레그램 문자라고 합니다. 네. 제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채널 A에서 어제 이제 좀 취재를 한 결과를 좀 자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예. 여기서는 5번의 문자가 있었다. 그 전에 그 약간 전과 다 포함해서 그쯤에서 그러니까 1월 15일 날에는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 후보 간의 소원해진 관계를 중재해 보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예. 보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1월 19일에는 김 여사가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그 뜻을 따르겠다. 죄송하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친한계 한동훈 후보 쪽의 친한계에서는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사과 시 책임론을 언급하면서 사과를 할 경우에는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 또 사과를 하면 책임론에 불 붙을 거다. 그럼에도 사과 결정을 하면 따르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기 때문에 예. 꼭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사과를 안 하는 쪽에 방점이 더 찍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1월 23일 날 또 문자를 보냈는데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의 발언에 가슴이 아팠지만 예. 마리 앙뚜아네트 맞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한다 하면서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예.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도 친한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이 있었다. 예. 그리고 마지막 1월 25일에는 한 후보의 비대위원장직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가 그때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여사가 사과와 공감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예. 이렇게 채널 A가 보도를 했습니다. 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그거였거든요. 이게 사실 텍스트로 보면은 그 뉘앙스를 모르잖아요. 이게 참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느낌이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허락을 맡으려고 한 거였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간 이제 추후 책임 전가를 위해서도 또 보냈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문자가 텔레그램 내용이? 그러니까 친한계 한동훈 후보와 친한계 쪽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사과의 뜻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사과를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이걸 더 설명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 내용이 그리고 한 후보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이 제 허락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 문자 내용은 사과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해야 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대통령실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 전달했었다. 예. 이런 반박. 예. 이 반박을 한 겁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회생활하면 두 가지로 얘기하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얘기하다가 그런데 말이죠. 하고선 이제 중요한 얘기 하기보다는 먼저 두 가지로부터. 근데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마지막에 핵심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이유를 계속 열거하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하겠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럼 이걸 사과라고 사과 의사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은 두 사람만 있는 거고 네. 예. 또 아까 그 김유나 앵커가 이유나 이유나 앵커가 앵커 이름을 바꾸시려고 네, 죄송합니다.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네. 그 뉘앙스나 맥락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 3자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예. 그렇죠. 있을 예. 것 같고 네, 최진만 앵커가 얘기한 대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이게 좀 뭔가 진흙탕 공방, 뭐 진실 공방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선.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더 그런 진흙탕 공방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을까요? 네네. 아 근데 지금 이게 예. 불거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예전 일을 지금 와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게 6개월 전의 이야기인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불거진 거는 어떤 자신이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쪽에서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친윤 후보, 이른바 이제 원희룡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당 대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내보냈다.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경쟁 주자들 좀 협공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한 후보가 왜 독단적으로 김 여사 사과 의사를 뭉갰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또 불리한 선거 여건을 반전시킬 결정적인 시기를 놓쳤다. 예. 선거를 망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네. 또 나경원 후보도 이 부분의 명품백 문제, 이 부분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건 국민의힘 모든 구성원의 숙제였다. 그런데 어떤 논의도 없이 혼자 판단한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이라도 당원과 국민, 총선 후보자 전원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예. 윤상현 후보도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네네. 이 급기야는 어제는 이제 제2의 연판장 사태라고 불리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예. 요즘 이제 원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판장? 네, 원희룡 후보가 주도해서 일어나서 그렇군요. 원판장. 예, 예. 친윤 성향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예, 예. 어제 예.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의 연판장 사퇴 우려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네. 한 후보는 한동훈 후보는 이들을 향해서 그냥 하라 이제 하려다가 안 하니까 예, 예.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 예.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책임론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예. 근데 뭐 이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이제 정확하게 선을 딱 그은 모양새긴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동안의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어제 좀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예.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둘 간에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자인데 이게 공개가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릴리스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게
그게 합리적인 추론일 것 예. 같습니다. 근데 뭐 직접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보여준 사람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한동훈 후보는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본인이 집중 타겟이 됐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먼저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김건희 여사 쪽으로 좀 시선이 모아지는데 진중권 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밀한 문자가 공개된 것은 김 여사의 뜻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걸 누가 해킹을 해 빼냈겠어요. 이런 표현도 했고 네네. 동아일보 오늘자 동아일보를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의힘 의원이 예. 이철규 의원이 그런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텔레그램 문자를 봤더니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에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예. 무리를 일으켜 부담 드려 송구하다. 내 불찰이다. 100번 10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여주더라.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물론 이철규 의원은 문자 관련 이야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내용을 본 적은 없고 무슨 일만 있으면 내게 책임을 돌린다. 이렇게 반박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수광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그 CBS 한판승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정도는 다들 알고는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게 좀 알고 있었던 사실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문자 내용이 공개되니까 이 파동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아니 예. 뭐 사과를 근데 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꼭 그 그러니까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꼭 허락을 받고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할게요? 안 돼요?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친윤계 이쪽에서는 이게 이제 사과라는 것이 그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당이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긴밀하게 어떤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의를 구한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도 봤는데 저도 정말 사과의 뜻이 있었다면 용산 자체에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런 예.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었다면 왜 한 후보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 본인이 그걸 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김 여사가 당과 상의할 수는 있지만 한 후보가 문자를 네. 익십했다면 예. 이 표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네. 네. 사과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와서는 다른 이제 당대표 후보들도 모두가 당시 사과를 했으면은 총선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런 전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 당시 상황에서는 용산에서는 이거는 좀 여당의 공세이고 이게 그때 그 신년 기자간담회 신년에 그 KBS 대담에도 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예. 이게 어떤 그렇게 사과에 이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그렇죠. 용산에서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는 이게 사과를 하면은 인정하는 꼴이 사과를 되는. 그렇고 예. 또 사과를 할 정도는 아니다 예.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또 지금 와서는 김 여사가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받아줬느냐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전선이 생기는 것 같아서 좀 격세지감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맞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뭐 함정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저 그때 당시로 생각하면은 또 사과할 입장이었나 싶기도 하네요. 예. 뭐가 맞는 건지. 근데 그 이수광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지금 후보가 당시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공과 사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답변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래도 뭔가 그 총선을 앞두고 이거를 꼭
답변을 안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당 관계자들든지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사과를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논의를 하면서 뭔가 그런 결과로 좀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유야무야 없는 일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리고 얘기도 있잖아요. 답을 안 하기보다는 제가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또 공적인 통로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준다든가. 예. 근데 그에 앞서서 이렇게 대통령의 배우자와 또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도 좀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 아닌가. 근데 그거는 생각합니다. 말이 안 맞는 게 한동훈 지금 후보가 예전에 법무부 장관 그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도 김건희 여사와도 문자를 자주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또 좀 그 주장은 저는 또 좀 납득이 안 가서. 지인 관계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조금 상황이 조금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많이 예. 있는 것 같긴 그리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종편에서 2차례 또 토론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요때 진짜 텔레그램 막 문자 공개하고 막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막 띄워가지고 예, 뭐 지켜봐야 될 것 상황은 같습니다.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 예. 이게 이러한 논란이 과연 이 당대표 선거 전에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도요. 왜냐하면 당원 투표 80, 민심 그 여론조사 20으로 하는데 예. 이러한 걸 보면서 한동훈 후보가 역시 윤 대통령과 멀어졌구나라고 보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좀 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결속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예. 또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야 더 이렇게 좀 차별성을 기하면서 새롭게 당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논란을 거치면서 한동훈 후보가 윤 대통령과 차별성이 강하다라는 인식은 확실히 더 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확실하게 노선은 정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한번 투표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시간이 길진 않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 소추, 이 얘기도 좀 해주시죠.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 검사 4명, 현역 검사 4명을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근데 탄핵 소추 대상은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검사, 예.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이렇게 4사람인데요.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그다음에 법사위에 회부가 돼 있습니다. 탄핵 사유를 간단히 짚어보면 강백신 검사, 이하 검사로 하겠습니다. 예. 강백신 검사에 대해서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거를 탄핵 사유로 제시를 했고요. 네. 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 울산지검 청사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에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그런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가 울산지검 술판 의혹 자체가 명백한 허위라면서 이러한 주장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교사 의혹 등이 있다. 그리고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고 그런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그런 의혹 등이 있다는 것을 탄핵 사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재명 전 대표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라는 건데. 예,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4명의 공통점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 네. 백현동
또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등을 맡은 검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에서 뭐 탄핵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한번 좀 지켜보고요. 예. 예, 우리 재밌는 시사 용어 한번 넘어갈까요? 이거 넘어가나요? 예. 넘어가나요? 시간이 지금? 알겠습니다. 예. 네. 예. 뭐 저기 뭐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예, 뭐 한마디만 더 붙여주신다면 시사 용어는 저희 다음 주에 할 것 그럴까요? 같습니다. 예. 요 얘기를 조금 해주신다면, 네네. 이번에 이제 4명에 대해서 수사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제 앞서 3명이 더 있었습니다. 3명이 더 있었는데 이 3명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났는데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기각 결정이 났는데 4대 5로 났으니까 좀 아슬아슬하게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명 손준성 검사, 이정석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뭐 고발 사주라든가 또 어떤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고 뭐 이런 등의 뭔가 좀 비위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번에 4명 검사보다는 좀 더 그런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시간이 조금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제가 같고요. 시사 용어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럼 죄송합니다. 요거 시사용어는 보내주세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이 네네네. 필리버스터였습니다. 예. 그럼 필리버스터. 간단하게 짧게 얘기를 30초만. 하죠. 예. 이번 주 시사 용어 필리버스터 사실 이번 주 중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못할 것 같아서. 필리버스터가 예. 원래 뜻은 그 네덜란드어인데 이렇게 면허장을 받고 다른 나라 상선을 노략질할 수 있는 그런 해적. 그러니까 면허장을 받고 하는 해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원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 용어로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그러니까 꼭 연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 뜻은 네. 모든 어떤 뭐 수정안을 계속 낸다든가 예. 아니면 투표를 너무 늦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제한 토론으로 국회법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그 최상병 특검법 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한 24시간 정도 한 다음에 예. 그쳤지만 네네. 결국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간간히 이렇게 뭔가 저지하기 예. 위해서 한쪽 당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필리버스터. 네. 네, 오늘 시사 용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수강의 강한 정치 함께했고요. OBS 이수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